세계가 충격받은 한국의 국방력. 세계 순위가 이렇다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군사력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최근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어지는 이 시점에서 한 나라의 국방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발표된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2025년 군사력 랭킹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을 올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중국이 3위, 인도가 4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5위에 누가 올랐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제친 것을 물론이고 일본까지 앞섰습니다. 심지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34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전 세계 145개국을 대상으로 60개 이상의 다양한 지표를 통해 군사력을 평가하는데요. 한국이 받은 점수가 0.1656점, 세계 5위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강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놀라운 건 한국의 상승세입니다. 2014년에 9위였던 우리나라가 2015년 7위로 올라서더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위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작년에 드디어 5위까지 올라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강한지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예비군 인력은 310만 명으로 세계 2위. 군용기 보유 대수는 1592대로 5위, 헬리콥터 807대로 5위, 자주포는 3270대로 3위, 견인포는 4400문으로 2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포방부라고 불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포병 전력이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닙니다. 1882년 이모군란 때만 해도 조선군은 제대로 된 무기는커녕 입을 옷조차 변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1948년 건군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1950년 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에게 밀렸지만 이 실전 경험이 오히려 우리 군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 32만 명이 파병되면서 또 한 번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설립되고 최초 국산 무기인 M16 소총 라이선스 생산이 시작됐죠. 1979년에는 참수리급 고속정을 자체 개발해서 취역시켰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K1 전차 같은 첨단 무기들이 속속 등장했고 2000년대에는 무인 항공기, 전차, 포병, 보병 전투 차량 등 신규 자산들이 대거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F-35A 스텔스 전투기까지 운용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군이 보유한 전력을 보면 정말 압도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육군 36만 5천 명, 해군 7만여 명, 공군 6만 5천여 명으로 총 50만여 명의 정예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차 2,300여 대, 장갑차 3,100여 대, 야포 5,600문의 막강한 지상군 전력과 함께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90여 척의 전투함, 그리고 F-35A 스텔스기를 포함해 410여 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 40km 사거리를 자랑하던 K9 자주포였지만 사거리 연장탄 덕분에 사거리가 60km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포방부라는 별명을 얻은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 무기들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홍콩 아시아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방산 수출이 12% 급증해서 현재 세계 10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무기 수출이 수입을 넘어섰다네요. 올해만 해도 2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부는 2027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5%를 차지해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는 124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는 32억 달러 규모로 천궁2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수출하기도 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우리 FA-50 전투기 18대를 9억 2천만 달러에 구매하기로 했죠.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 특히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는데요. 이집트가 우리 다연장 로켓 천무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러시아제 무기들이 좀 낡은 편이라
더 정확하고 사거리가 긴 무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천문은 80km가 넘는 거리까지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서 이집트의 요구 조건에 딱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이 방어 시스템 강화에 더욱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 같은 상황을 보면서 미사일 방어와 공격 무기 모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비록 핵무기는 없지만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상위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 아시아타임즈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4가지로 분석했는데요.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 둘째,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시스템. 셋째, 경제적인 가격. 넷째, 빠른 생산 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기 시스템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어 실제 교전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극찬했어요. 실제로 북한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우위는 압도적입니다. 북한은 병력 수는 128만 명으로 우리보다 많지만 무기의 질적 수준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전차 4,300여 대는 대부분 구형이지만 우리의 2,300여 대는 최신의 장비라고 하네요. 미국의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에서도 한국은 6위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에 이어서 말이죠. 이 매체는 한국에 대해 첨단 기술과 서비스 기반 경제의 성공 사례라며 1960년대 이후 지속적 성장으로 세계적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주의 로이 연구소가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25개국 종합국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7위를 차지했으며 경제적 자원 5위, 군사력 6위, 안보 네트워크 3위, 문화적 영향력 5위로 전 분야에서 고른 강세를 보였죠. 이러한 점들이 2025년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을 보여주는 이유라고 보는데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무기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선진국들이 우리 기술을 인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물론 여전히 한국을 둘러싼 위협들에 경계해야 하긴 합니다.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군사 초강대국들이 있고 북한의 핵 위협도 남아있죠.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온 우리나라의 저력을 보면 앞으로도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많은 외신들은 말합니다.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 5위 군사 강국이 된 이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이슈 모아 TV였습니다.